요리는 저희가 지난 연말에 포트락 파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톱밥하고 뭐 쿠키 같은 거 구워 갔었는데, 그때 이제 몇몇 분 선생님들이 톱밥 배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톱밥을 지금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톳이 지금 제철이잖아요. 한 5월까지는 이 생톳이 나와요. 그래서 생톳을 쓰시면 되는데, 그게 시기가 지났다 그러면 염장톳이 나와요. 또 염장톳 나오고 건조한 톳이 나와요. 그래서 건조한 톳은 물에 불려서 쓰시면 되고, 염장 같은 경우 우리 미역줄기 많이 해 드셨죠. 그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소금기가 빠져야 되니까 물에 담궈놨다가 여러 번 헹궈서 또 물 버리고 또 담가놓고 하나 드셔보시고, 짜지 않다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톳이 없을 때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톳이 지금 많이 나오는 철이기 때문에 생톳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톱밥도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솥밥을 많이 하세요. 밥에다가 나중에 톳을 좀 넣어서 뜸을 들인다던가 그렇게 해서 밥을 하시는데, 저는 얘를 좀 조리법이 다른 게, 다 볶아요. 재료들을 볶고 나중에 따뜻한 밥을 비벼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솥밥 못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간단하고 쉽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톳이 보시면 이렇게 해조류잖아요. 바다에서 살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줄기가 있고 이렇게 좀 달려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손으로 싹 훑어서 줄기는 버리고 여기만 써라 그러는데, 그거 이제 생톳은 얘를 다 줄기까지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건조한 것들은 조금 대가 굵은 데는 좀 질겨서 그거를 버리라고 하시는데, 요건 생톳이기 때문에 다 줄기까지 쓰실 거고, 보통 이렇게 어른들은 입맛이 맞으니까 드시겠지만, 조금 저게 나이가 어린 연령층들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좋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길기 때문에 뭔가 딱 바를 때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렇게 해서 훑어서 해줄 때는 잘 안 먹더니, 그래가지고 이걸 다 잘게 다졌어요. 얘 톳을. 그랬더니 먹어요. 그래도 조금 변화를 줘서 먹게끔 해주시고, 얘가 또 좋은 게, 이거를 톱밥을 완성을 제가 한 통은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될 거예요, 밥을.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볶아가지고 밥만 섞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예쁜 도시락에 담아 가시거나, 아니면 또 응용법이 이렇게 만들었죠. 얘를 유부 주머니에 담아서 유부 톱밥으로 해서 애들 도시락으로 싸주면,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그렇게 나들이 나가실 때 가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탄수화물 싫다, 좀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러면 밥을 빼시고 두부를 물기를 꽉 짜서 마른 팬에 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저거 볶아놓은 거하고 합쳐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조금 적게 먹겠죠? 그렇게 드셔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얘를 톱밥을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이렇게 톳이 오면 생톳이어도 딱 만져보시면 되게 뻣뻣해요. 그런데 데치면 얘가 이렇게 부들부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까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처음에 사오시면 씻으세요. 얘는 염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담가둘 필요는 없고, 식초 좀 약간 넣고 잠깐 담갔다가 다락바락 몇 번 씻은 다음에 끓는 물에다가 한 1분 정도 뒤적뒤적 하면서, 얘는 넣자마자 이렇게 파랗게 색깔이 변해요. 그리고 이게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요거를 건져내서 찬물에 한번 또 헹구세요. 그래서 물기 좀 뺀 다음에 얘를 칼로 좀 이렇게 다져주세요. 다지거나 난 싫다 그럼 이렇게 줄기만 이렇게 훑어서 이 줄기만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지고요. 톳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이게 다지면 단점이 이 주방이 난리도 아니에요. 고기 조금 단점. 그래서 톳을 준비하시고, 톳에 들어가는 다음 부재료는 다진 육.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부위, 등심, 앞다리살 이런 거 다진 육 사셔다가 양념을 조금 밑간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다리하고 등심을 좀 반반 섞었어요. 등심만 있으면
지방이 너무 없어서 맛이 조금 별로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앞다리만 하시거나 얘를 좀 반반 섞거나 하셔가지고 그 돼지고기 밑간 양념 있죠. 요거를 넣고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잠깐 좀 재워 놓으세요. 그리고 얘는 지금 계량된 레시피보다 조금씩 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밥을 넣어서 비벼 먹을 거기 때문에 이 욕심부리다 보면 밥을 또 많이 넣게 되거든요. 그럼 싱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기 밑간을 조금 더 세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간 해 놓으시고 나머지 이제 또 부재료가 얘가 다졌기 때문에 같이 다져주세요. 양파하고 당근. 그래서 당근도 제가 이렇게 반개, 당근도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얘도 넣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간만 보고 딱 맞추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들이 거의 한 100에서 120g 정도 되는 양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뭐 더 들어가도 되고, 우리 한 주먹만한 게 한 200g 정도 되거든요. 그거 반 쓰셔도 되고, 그거를 하나를 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 들어가는 재료가 톳, 그다음에 돼지고기 이렇게. 그래서 재료는 심플하죠. 그래서 요거를 작업을 하실 건데, 레시피에는 제가 야채를 볶다가 고기를 넣으라고 했는데 얘가 볶다 보면 양이 많아요. 그래서 고기가 센 불에서 확 볶아져야지 단백질이 볶아지면서 얘가 또 이렇게 맛있는 감칠맛이 우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야채부터 볶기 시작하면은 얘가 약간 한 3분의 1 정도 양을 줄여서 할 때는 그 순서대로 하셔도 좋고, 얘가 양이 많기 때문에 수분도 나오고 해서 얘가 또 한참 볶아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먼저 볶으신 다음에 고기를 좀 덜어내시고 그 팬에다가 야채 볶아주고, 그리고 나서 같이 이렇게 혼합을 시킬 건데, 밥을 넣고 거기에 보면 톳 물이 있어요. 톳조림 양념 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시마물하고, 다시마물은 그냥 휴대폰 사이즈 한 장을 물에 담궈 놓으세요. 전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에 담궈 놨다가 이렇게 병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부어가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벌써 미림이랑 맛술이랑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용량대로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거 부어서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고기가 지방이 많은 부위면 기름을 굳이 많이 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센 불에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얘가 들어가면 이렇게 다 부셔줘야지, 그대로 두면 자기들끼리 뭉치거든요. 여기 선반에 이렇게 좀 부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간장이 타서 약간 그 더 맛있는 맛이 나요. 그래서 센 불에 고기를 먼저 볶아주세요. 양을 많이 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식구가 두 식구밖에 없다 그러면 레시피를 한 3분의 1로 줄이시고 양념, 간장이나 이런 미림만 한 큰술씩 넣어주면 되세요. 이 고기에서 밑간에서 간을 좀 세게 하셔도 괜찮아요. 벌써 나죠? 자, 이렇게 얘가 익었어요. 그러면 볼에다가 일단 덜어 놓으세요. 그리고 오일 살짝 두르고, 여기에 이제 기름이 있어서 많이 안 둘러도 돼요. 톡도 그냥 한 번에 다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톡 진짜 많이 먹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밥을 양을 안 적어놓은 게, 보통 요 정도 양이면 밥 공기 한 3공기에서 4공기 정도 들어가면 간이 좀 맞아요. 근데 나는 이제 밥을 좀 많이 넣으려 그러시면 넣으셔도 되는데 간만 좀 맞추시면
맞추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간장을 추가한다던가 소금으로 간 맞추시면 돼요. 또 달달달 볶아주세요. 그래서 양파가 좀 투명해지고 단향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고기랑 합쳐줄게요. 그리고 볶을 때 너무 자주 뒤적거리지 마세요. 얘네들이 좀 열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안에서 수분이 나오는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뒤적거리면 익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쫙 펴서 좀 익힌 다음에 중간에 또 한 번 뒤집어주고. 그리고 절대 타지 않아요. 수분이 계속 나오거든요. 얘가 지금 향도 나고 양파도 투명해졌어요. 그럼 다시 고기 볶은 거 다시 합칠게요. 한번 가볍게 얘네들이 어우러지면 콧 양념 있죠? 아까 제가 해놨다는 거 다시마물하고 참치액, 미림, 설탕 이렇게 지금 다 계속 센 불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넣으세요. 육수를. 그래서 이 육수가 다 쫄아들 때까지 끓이세요. 그걸 쫄아들면 이 안에 간이 다 쫙 배요. 그래서 딱 이제 요것만 퍼 드셔도 돼요. 반찬하고 이렇게. 왜냐면 요즘에 장조림도 왜 다진 육 해가지고 장조림 많이 떠먹는 장조림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밥하고 요거 이렇게 떠먹어도 돼요. 특별히 굳이 밥 섞지 않아도 그냥 따로따로 그렇게 드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이대로 그냥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계속 졸일 거예요. 저기서 좀 졸일게요. 지금 이렇게 수분이 없게 다 졸였어요. 아, 조금 나오네. 좀 더 졸일게요. 여기 안 나오게. 자, 보시면 톱밥 수분 다 날라갔어요. 이렇게. 맛있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밥을 넣으시면 되는데, 밥은 톱밥 할 때 진밥 하시면 맛 없어요. 고슬고슬한 밥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섞고 마지막에 참기름하고 통깨 넣어서 드시면 돼요. 싱겁다 그러면 간장이나 소금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밥을 많이 넣지 마세요. 양이 많을 때는 이걸 손으로 막 이렇게 비비면 되거든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수업은 끝났고요. 전골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팀 해가지고 실습하시면 돼요. 간단하니까. 불고기 전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불고기는 보통 집에서도 많이 해드시잖아요. 얘도 굉장히 심플한 버전이에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선 멸치 다시 육수는 멸치 같은 경우는 조금 소량씩만 넣을 거니까 접시에다가 키친타올 한 장 깔고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 돌리세요. 그러면 멸치가 비린맛도 날아가고 바삭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넣고 물 4컵에다가 다시마 있으면 다시마 조그만하게 한 장, 그 정도 넣고 처음에는 센 불에서 끓이다가 약불로 줄여서 그냥 뭉근하게 우러나오게 끓여주세요. 그래서 그 육수를 사용할 거고, 또 제가 이제 이거 육수 끓이는 거 싫다 그러시면 사실 육수 안 하시면 맹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멸치 육수를 하면 조금 더 깊은 맛이 있어서 하는 건데, 저 급할 때 육수 우린 거 없으면 그냥 맹물에 해요. 콩이요? 콩에 써도 괜찮아요. 근데 맹물에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전골이 약간 슴슴해요. 간간하지 않고. 그래서 육수 그렇게 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전골 보시면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재료 정말 심플해요.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맛이 충분히 나요. 왜냐면 이 표고버섯에 약간 조미료 역할을 하거든요. 표고버섯 애들은 싫어하지만 어른들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셔서 감칠맛이 확 올라요. 그래서 표고는 넉넉하게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배추 같은 경우도 알배추니까 제가 배추도 양을 안 써놨는데 요 정도의 레시피라면 지금 요거보다 조금 큰 배추 한 5장 정도? 그 정도 보면 무게로 재면 한 200g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한 5장 정도 넣으시면 되고 저는 요거 그냥 한 통 이렇게 4등분 알배추 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더 넣어도 되는 게 간 보시고 싱거우면 간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를 더 넣게 되면 배추 좋아하시잖아요. 여기서부터 단맛도 확 우러나고 배추를 많이 넣으면 얘에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간이 좀 싱거워질 수 있어요. 이 레시피에서. 근데 나중에 간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추 준비하시고 배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잎이 있으면 섬유줄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추에 좀 식감을 좀 더 즐기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길이대로 자르세요. 그리고 나는 그걸 좀 부드럽게 먹고 싶다 그러면 얘를 그냥 잘라요. 단면을 이렇게 단면으로 자르시고 식감을 조금 더 즐기겠다 그러면 이렇게 길이로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이제 드린 레시피 같은 경우는 고기도 볶다가 이렇게 할 건데 만약에 내가 손님 초대를 해요? 그러면 이런 전골팬 있죠? 다 이렇게 야채 두르고 고기 가운데에 둘러서 육수 붓고 그 앞에서 끓여 그렇게 내시면 돼요. 좀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볶는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단백질이 볶아지면서 이렇게 아미노산이 발출되면서 이렇게 또 맛있는 맛이 더 풀어나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여기다 조금 볶을 거예요. 볶다가 야채 넣고 육수 넣고 그냥 할 거고 집에 손님 오실 때는 전골팬에 삥 둘러서 그 자리에서 끓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표고 슬라이스 해서 얘하고 같이 좀 볶고요. 슬라이스도 해서 슬라이스 해서 팬에다가 고기는 형편이 되시면 한우를 추천합니다. 호주산은 좀 미국 사람 오면 해주던가 하고 한우로 또 맛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고기가 이따가 소고기가 조금 넓적넓적 좀 한 거를 샀거든요. 조금 한번 이렇게 잘라주세요. 조금 길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가위나 칼로 한번 칼질을 해주세요. 얘도 고기가 뭉치지 않게 좀 풀어주세요. 이게 볶으면 간장이 타면서 맛있는 맛이 올라오거든요. 그냥 다 넣고 끓이는 것보다. 얘도 밑간을 조금 세게 하셔도 돼요. 내가 배추를 많이 넣을지 부추를 많이 넣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완전히 익힐 필요는 없고 한 반만 익어도 돼요, 고기가. 자, 그러면 여기다 육수 넣을게요. 뭐 1리터 넣으셔, 넉넉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끓일 때 부추 빼고 여기 배추도 같이 넣어주세요.
간 하시고 맛 보시고 드시면 돼요. 불 끄고 부추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여기 육수에 얘도 육수 800ml 우린 거에다가 아까 톳 양념을 이렇게 양념을 해놨잖아요. 따놓기 전에 그 안에 다 해놓으셔도 돼요. 여기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다가 국간장, 진간장 이렇게 하나씩. 맛술 이런 거는 약간 단맛을 주고 비린 맛을 좀 제거를 해주죠. 오늘 이게 전골도 그렇고 솥밥도 약간 일식 베이스에서 조금 다운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약간 많이 익숙한 일식 레시피다 맛이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가스오브시 우린 맛. 집에 산 거. 18분 국간장 치우고 돼요. 그래서 얘는 한 소끔 끓이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끓게 놔두시고 이따가 부추만 넣으시면 돼요. 이따가 조금 얘도 끓이면 맛이 좀 우러나오거든요. 나중에 최종반 할게요. 그래서 얘는 끓이면 되고. 자, 티라미수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전통 디저트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많이 미국이나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맛들이 조금 많이 변형이 됐는데 원래 정통은 계란이 주고 마스카포네 치즈가 주예요. 두 가지 재료가.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는 흰자하고 노른자하고 분리를 해서 앙글레이즈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노른자를 중탕해서 얘를 익혀요. 그리고 나서 흰자는 따로 머랭을 올려요. 그래서 걔를 합치고 그 다음에 마스카포네 치즈하고 합쳐서 그 앙글레이즈 크림이라는 그 베이스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요즘은 조금 더 편하게 크림치즈와 아니면 마스카포네 생크림, 설탕 이런 거를 그냥 혼합을 해서 간단 버전으로 많이들 드세요. 정통으로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맛을 많이 보셨을 건데 저는 오늘 조금 더 접해보지 않으실 맛일 것 같아가지고 두부를 넣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두부를 했어요. 그래서 전에 재은 선생님 오셔가지고 한번 맛을 보셨었거든요. 제가 작업실 오셔가지고. 어때요? 그래서 요거 이제 디저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두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반모? 보통 한 손바닥 요만하죠. 그래서 반모 하면은 한 200에서 180g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반모인데 얘를 그냥 바로 따자마자 쓰시면 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체에다가 받쳐서 여유있게 그냥 1시간 정도 그냥 두세요. 아니면 그냥 전날 체에 받쳐놓고 이렇게 냉장고에 덮어가지고 넣어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수분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꽉 짜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좀 부드럽게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부 종류도 찌개용, 부침용, 연두부 다 괜찮아요. 근데 연두부나 생식용 이런 거는 다 좋지만 좀 더 크리미한 장점은 있는데 수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요날 만들어서 바로 먹는 건 괜찮은데 한 2, 3일 냉장고에다 두고 먹는다 그러면 그 시트가 너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찌개용 두부를 해서 어제 체에 받쳐가지고 지금 수분이 자연스럽게 빠진 수분만 지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부 반모랑 크림치즈 보시면 마트에 가시면 필라델피아 이렇게 동그란 거 이런 거 하나 그게 한 거의 190 정도 200g 정도 되거든요 양이. 그래서 그거 100g 정도 넣으시고 그래서 두부하고 크림치즈하고 2대1 비율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두부 맛이 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두부를 더 넣으시고 그게 싫다 그러면 크림치즈를 좀 넣고 그것만 조절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것도 얘기를 안 하면 잘 모르세요. 두부가 들어간지. 근데 맛이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먹어 그리고 주면 아 그런 거보다 하고 좀 맛있게 드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티라미수에 약간 산미를 주기 위해서 레몬즙을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산미가 강한 것을 좋아하면 레몬 좀 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설탕 넣으셔서 이렇게 볼에다 지금 다 들어간 상태거든요. 이거를 믹서기에 가시거나 바믹스로 이렇게 갈아주시면 돼요. 자, 갈아주세요. 곱게 갈아주세요. 두부가 중간에 딱 덩어리가 걸리면 약간 기분 나쁘거든요. 매끄럽게 갈아주세요. 또 이것도 이렇게 만들면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냉장고에서 최소 1시간은 굳히세요. 굳혀서 드시고 아니면 전날 해놓으셔도 돼요. 손님 오시면 디저트로 내드리기 굉장히 좋은데 전날 해놓으시면 오시잖아요 손님이? 그러면 용기는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반찬통이거든요. 이렇게 바닥에 지금 시트가 깔려 있고 여기 두부 크림이 올라가 있고 아니면 뭐 요런 컵 용기 이렇게 해서 하나씩 선물해드려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 컵씩 해가지고 선물. 그리고 안에 시트가 한 장이 깔렸는데 중간에 한 장을 더 깔아주세요. 더 깔아서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뿌렸죠. 코코아 가루를 나중에 뿌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티라미수 완성이 되는데 이거 제가 어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만약에 코코아 가루 뿌렸으면 얘가 다 습을 먹어서 얼룩이 졌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까지 딱 만들어 놓고 드시기 전에 아니면 손님이 오시면 여기다 코코아 가루 이렇게 뿌려가지고 딱 이렇게 상차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하실 거고 저는 여기에 티라미수가 원래 뜻이 나를 끌어올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커피는 카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림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아니지만 원래 정통은 되게 달아요. 그래서 당이 확 올라가면서 기분이 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곤할 때 이렇게 얘를 이런 거 하나 먹으면 기분이 업돼서 나를 끌어올린다.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커피 시럽이 필요해요. 그래서 커피는 보통은 에스프레소를 진하게 내려가지고 시트에 적셔요. 적시는데 이것도 기호 것이에요. 내가 커피를 좀 진한 걸 좋아하시면 에스프레소 하고 설탕도 넣지 말고 그것만 바르시고 나는 못 먹어 별로야 그러면 연하게 해가지고 적시면 되거든요. 이 제품 하나에 1g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만든 요 양에 보시면 요거 2개 2g 넣고요. 물은 조금 진하게 할 거면 물을 적게 하시고 저는 일단 30리터 기준으로 넣을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단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설탕도 약간 넣으세요. 이거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게 우리 집에 애들이 먹을 거다 그러면 커피 시럽 바르지 말고 그냥 설탕하고 물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시럽을 해주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물. 이거 찬물에도,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 가루는 찬물에 해도 잘 녹죠. 그래서 이렇게 물 없으면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달라도 돼요. 어때요? 맛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빵은 원래 빵도 구우거나 이렇게 식판용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제일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뭐냐면 요 집 가시면 요게 있어요. 제일 만만한 게.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사세요. 그래서 나는 이 빵을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2등분을 하시고 아니면 3등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좀 담을게요. 네. 이렇게 슬라이스 하시고
얘는 원형이니까 원형으로 가위로 오리셔도 되고 이런 걸로 찍으셔도 되고, 이런 사각일 경우에는 그냥 다 한 판씩 여기다 넣고 빈자리 짜투리 여기다가 채워넣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짜투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바닥이 원형이니까 이걸 찍을게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커피 붓이 있으니까 그냥 붓으로 하시는데, 없으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얹어 주셔도 돼요. 이제 크림 나는 예쁘게 담고 싶다 그러면 짤주머니나 아니면 비닐팩에다 얘를 넣고 이렇게 짜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빵 하나 올리는데, 이제 얘가 면적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하나 넣고 짜투리 이렇게 짜집기를 하는 거죠. 저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다시 시럽.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트에 충분히 적셔요. 원래 여기다 확 담궜다가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하시고 또 나머지 크림. 이렇게 해서 일단 사진 찍기 전에 이거 뿌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냉장고에다가, 크림이 좀 남았는데 이걸 맛보세요. 이걸로 해서 손등에 찍어서 맛을 보세요. 찍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는 두부맛, 크림치즈맛 그 비율은 제 입맛에 맞게 하고, 산미도 내 입맛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이거는. 행복한 요리 세상 사이코 홍보대사 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윤진숙 선생님 모셔서 아주 멋진 강의와 함께 요리를 만들어봤는데, 자, 오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 강의를 하고 있는 윤진숙입니다. 네, 아니 오늘 이렇게 처음에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요리도 해? 라는 의아하게 질문하시는데, 네. 요리를 원래 잘하시잖아요. 네네, 저 20년이 넘었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요리가 저도 아까 가능 들었지만은 그 표고버섯 불고기 전골, 그 다음에 톳밥, 그 다음에 두부 티라미수, 네네.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아무래도 톳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톳이 건강에 좋잖아요. 좋죠. 어디 좋을까요? 톳은 뭐 칼륨, 뭐 칼슘도 풍부하고, 뭐 비타민도 풍부하고, 그리고 요오드 성분도 좀 풍부해서 네. 겨울철에 제철 음식이기 때문에 딱 지금 먹어줘야 되는 음식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요리를 제가 하는 거를 봤을 때 처음 접하신 분들이 이 요리 어려워서 어떻게 해? 라는 네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네. 쉽게 다시 한번 풀어서 어떻게 하는지 톱밥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톱밥 같은 경우는 보통 솥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걸 좀 밥 짓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 좀 편하게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얘를 이제 주재료하고 부재료를 볶아서 밥만 합쳐서 먹는 그런 요리를 좀 변형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톱하면은 어린이들은 엄마 이게 뭐야 맛이 이상해 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아까 보니까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끔 네,
감시키는 게 있다고 하던데. 네. 어떤 게 있어요? 일단 해조류는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네. 보통 고기를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딱 봤을 때부터 좀 까맣고 네. 뭔가 거부감이 들죠. 그래서 얘를 좀 숨겨야겠다. 그래서 얘를 잘게 다졌습니다. 네, 아주 다진다. 잘게 다져서 톳을 다진다. 네, 네. 살짝 숨겼죠. 네. 그래서 위장을 했고 어디다 숨겼지? 여기다 숨겼네. 바로 여기가 톱밥. 네네 여기 또 네. 요런 색깔이 나오는데 네. 이 요리를 만들면은 뭐 엄마 아빠는 맛있게 드시고 아이들도 건강 생각해서 한 번 입을 대면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감칠맛이 있어요, 톳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것만 숨겨도 감칠맛이 있고 뭔가 입안이 살짝 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이 여기 의외로 맛있네? 이렇게 하고 반응을 줘서 자주 해주게 되는 것 같고 또 아이들 좀 더 먹이고 싶다 그러면 유부에다가 넣어서 네, 해주시면 아이들이 더 잘 먹더라고요. 근데 뭐 아빠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톳 그거 초고추장 뿌려서 그냥 어, 술안주지 뭐 이게 네.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드셔도 건강에 좋다는 거죠. 좋죠. 예. 네, 많이 먹으면 좋죠. 네, 윤진숙 선생님만의 요리 비법이 있다면 다른 분들도 뭐 각자의 요리 비법이 있겠지만 이것만큼 나 자신 있다. 뭐가 있을까요? 비법이요? 네. 저는 좀 복잡한 요리들을 조금 간략하게 변형하는 걸 좀 잘해요. 어떤 게 그렇게 복잡하죠? 전 다 복잡하던데. 이게 정통으로 하면 순서들이 뭐 끓이는 순서, 볶는 순서 뭐 이렇게 있겠지만 그거를 조금 최대한 줄이고 좀 시간 단축하고 재료들도 많이 사게 되면 이럴 거면 밖에 나가서 사 먹지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료로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요리를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요즘 또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나가서 외식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또 알뜰하게 장 봐서 집에서 엄마의 손맛으로 요리해주는 게 가족 건강이 최고가 네.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톤 요리 정말 너무 최고였고요. 네. 그 다음에 두부 티라미수, 그 다음에 우리 표고버섯, 네. 불고기 전골 네. 아주 최고였습니다. 근데 불고기 웬만하면은 여유가 있으면 꼭 한우로 사라는 거. 네. 예, 근데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은 수입산으로 사라는 거. 네. 쏙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한 요리사 싸이쿡을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싸이쿡이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조금 친목도모도 하시고 다양한 요리도 많이 배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지인들하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정말 많은 요리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싸이쿡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개강이 됩니다. 네. 열리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다양한 요리도 좀 해보시고 또 좋은 분들과 요리와 함께 친밀감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네. 지금 냄새가 너무 들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빨리 자, 시작해요. 행복한 요리 세상 싸이쿡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와, 바쁘네. 콜베리 유기농 레몬즙